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명절은 잘 보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기초 4강? 4강쯤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원을 주제로 이제 한번 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원 비슷한 변형체, 뭐 고구마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뭐 이런 게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원기둥에 관련된 그 두루두루 한 이렇게 원기둥에 관련된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갖고, 이렇게 원기둥에 관련된 게 이제 캔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통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파이프라든가 뭐 아니면 또 이제 병 종류는 이제 좀 주둥아리 쪽과 몸통 쪽이 또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원기둥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제 변형체인 어떤 항아리라든가 뭐 바켓스라든가 뭐 이 다양하게 그 종류들이 많아갖고 그거를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어떻게 이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원 직육면체 원기둥 뭐 요 세 가지 정도가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체도 그렇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에 대한 다 단순형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AMB 고체물감 실버 20색짜리 요거에 대한 거를 또 한번 또 발색이 좋아갖고 좀 색이 잘 섞여서 아주 느낌이 좋은 그런 고체물감 요거와, 그리고 이제 700RS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한 세트, 이제 가장 사실은 이렇게 지금의 시간이 사실은 이 고급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기초분들을 위한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좀 기초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또 소개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AMB 700RS 스페셜 요 붓이 진짜 이렇게 가장 그 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저렴한 거로나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전문가한테도 괜찮고 처음 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좋은 탄력도 있고, 뭐 나름 이제 요거 말고 또 300RS라고 또 있지만 그건 약간 물머금이 좀 더 많고, 그 나머지는 거의 뭐 붓의 탄력이라든가 붓끝의 어떤 그 표현한 근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거가 이제 요 700RS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평붓이라 그래갖고 디자인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같이 쓰는데, 사선붓에 대한 거 AMB 70A 요게 이제 이렇게 요 붓으로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이렇게 작은 면에서부터 넓은 면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거. 요 평붓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해갖고 이 터치를 아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큰 붓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붓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탄력도 좋은 요거는 1700F AMB 요런 붓이 이제 요 붓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스케치는 AMB 이글 우리가 잘 아시는 요즘 이제 이게 아주 가장 핫한 연필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잘 그려지는 그런 거. 그래갖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물론 어떤 이 원기둥이라는 게 이게 하도 자주 보셔갖고 사실은 이게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노란색, 뭐 콜라는 빨간색이니까 포카리는 뭐 파란색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고, 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구로 해갖고 이렇게 빨간 구와 노란 구 무슨 파란 구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돌출되면서 꺾이는 자리가 가장 채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발색이라든가 밀도라든가 고기를 딱 주고 나머지들을 풀어버림으로 해갖고 구에 대한 어떤 공간, 양감 요런 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그런 거가 좀 있었어요. 그거만 조금만 좀 신경을 쓰고 관찰만 했었어도 요런 어떤 원통형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시점상 원기둥이 이제 위에는 이제 요만큼 보이지만 이게 같은 으로 넘어가면은 이 밑으로 되면은 또 이게 아주 훨씬 타원형의 느낌이 더 들고 그런 어떤 투시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질까 그런 거에 대한 연출을 이제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두루두루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냥 그리는 게 저도 이거 지금 뭐 어떤 캔이 뭐 이렇게 앞에 있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애웠어요. 거의 애우다시피 해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얘네들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워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애매할지 몰라도 약간은 이제 그 정도는 일단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요령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아주 무식하다기보다도 스스로 이렇게 관찰력 있게 또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알아서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통한 깨우침이랄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나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 원통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갖고 이렇게 빛을 받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제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반사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물론 어떤 이 수채할 때 뭐 밝은 면부터 먼저 딱 그리고 뭐 이런다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묘적인 측면으로 그냥 이렇게 양감 위주로 그려놓고 싶어요. 꼭 컬러가 없이도 흑백으로 얘를 찍었을 때의 표현처럼 그리고 나중에 컬러 살짝만 넣는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별 관계 없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옛날에 그 거의 뭐 우리나라 입시의 그 문제가 애들이 다 애워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입시에 거의 그냥 그려버리니까 좀 그게 어떤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마이너스지만 애운다는 거는 그만큼 그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응용력이 좀 생겨갖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다른 거에도 이제 도입을 시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지는 또 사람들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수동적이지게 되고 그냥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의존적이게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단점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두루두루 이제 감안해서 일단 요 원기둥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한번 또 뭐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 의도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 거.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이제
이제 이게 수채화를 그리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말로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건식 기법으로 해갖고 좀 쌓아주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무채 톤을 만들어서, 무채라 그러면 이제 제일 좀 무난한 색깔이 이제 울트라마린, 반다이크 브라운, 아니면 거기에 약간 붉은기를 살짝 넣는다든가, 그 정도 톤에서 이제 기본 적인 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두운 거서 반사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먼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얘네들이 이제 물론 어떤 컬러로 이제 엄청 들어가고 이럴 거지만 먼저 어둠의 영역을 먼저 표현해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반사 색깔도 같이 넣어도 되고요. 중간 느낌도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던져 갖고 적절하게 어두울 자리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양감 자리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필 이게 거의 소묘예요. 사실은 소묘적인 어떤 측면으로 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톤 터치죠. 이게 반사 그림자 부담 없이.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색깔이 좀 지루하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색깔로 약간 브라운 색깔을 살짝 섞는다든지 뭐 약간 빌리디언 쪽을 약간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자유예요. 약간 이런 색감도 괜찮고 여기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들어와도 되고요. 요게 결국은 어떤 색감들이냐면은 중간 반사, 중간 톤 개념 내지는 반사 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 변화도 적절하게 주고 빛에 대한 어떤 암배도 주고 아직 뭐 이렇게 블랙을 누를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밝은 아니지 어둠의 영역에서 반사 그림자까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아마 제일 부담 없을 아마 요 표현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아래쪽, 중간 아래 여기서도 요런 데도 이렇게 이게 꼭 컬러가 뭐 어떤 컬러든 사실 상관없어요. 결국 요런 무채 색깔이 중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톤 자체가 다운될 거니까 미리 다운을 시켜놔도 돼요. 내가 살려줄 것은 여기 윗부분이다. 그러니까 원통형에 대한 어떤 암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얘가 약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원기둥형에 대한 게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무시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한 물체에서 이렇게 그 나름의 어떤 덩어리 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뭐 콜라라든가 틱 보면 뭐 별것도 없어 보이지만 뭐 캔도 그렇고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칼이 이렇게 보면은 이 색이 어디서부터 뭐 중간 톤이고 어디서부터 반사 그림자인지 이거를 보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막 너무 산만하고 막 글씨
정제, 소금, 뭐 국산, 뭐 이런 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막 이게 무슨 동화 오축하니 무슨 영어가 엄청 써 있고 막 이러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얼마만큼 단순화시켜서 특징을 빨리 포착할 수 있느냐. 요런 게 이제 원기둥을 그리는데 어떤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굳이 어떤 컬러인지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그냥 조금 더 진하게. 질문이 있는데 네. 칠하는 순서의 기준이 뭐냐고. 칠하는 순서의 기준을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원래 정석 스타일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일단 어둠의 영역을 먼저 바르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밝게 얇게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톤 하면서 어두워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기본이 되는데 요거를 알면은 이제 뭐 밝은 데서부터 하던 어두운 데서부터 하던 관계가 없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포인트를 먼저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맑고 깨끗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칠하는 팁을 알려달라요. 맑고 깨끗하게 그리려면은 중복을 피하는 거. 물감을 중복해서 덧칠하는 거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대 또 하고 한 대 또 하고 막 이러고 자꾸 만져갖고 막 비비고 막 닦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자꾸 안 만져도 될 부분을 여러 번 만져서 이렇게 막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중복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중복적인 것만 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된 어떤 느낌 이것처럼 이렇게 터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터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터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겹치고 겹치면서 그 투명도라는 거는 그런 겹침의 느낌이 시원하게 그대로 드러났을 때 맑은 물을 보면은 그냥 어떤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네 이거 칠할 때 물 타가면서 조절해서 그렇죠. 처음 세게 할 때는 좀 더 세게 해주는 물감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좀 약하게 할 땐 물을 많이 하고 적절하게 해야죠.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직 기본 양감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기본적인 거는 안 했지만 뭐 콜라 색깔도 안 넣고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멸을 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칼라이기 이전에 이미 이제 어떤 빛에 대한 양감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연필 쌓듯이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그래서 그 터치가 쌓이고 쌓이면서 밀도가 생기고 콜. 그래갖고 뭐 글씨라든가 뭐 좀 그런 것도 좀 써주기도 하고. 그래갖고 앞쪽에 대한 어떤 밀도, 어떤 이렇게 주둥아리 쪽에 어떤 이 스테인리스 질감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자글자글하게 표현할 자리는 자글자글하게 표현을 하고, 요걸로 그냥 느낌을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양감.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런 거. 이래 놓고 이제 만약에 요거는 이제 흰색으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뭐 노란색의 밝은 톤을 뭐 만진다 이래 봐야 밝은 톤을 안 만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밝은 톤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노란색의 좀 이렇게 빛바란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살짝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놓고 뒤로 가면 약간 흐린 톤을 살짝 이렇게 채도가 멀어지게끔 요런 정도. 그리고 앞쪽은 뭐죠? 어떤 하이라이트 있는 자리를 어느 정도 이따 치고 그리고 제일 요쪽을 좀 이렇게 노란 느낌의 가장 그리고 여기서 중간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연하게 노란색이 그리고 이 노란색이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약간 뭐 브라운 색깔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샵그린 쪽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요쪽 중간 자리는 요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놓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것들을 만약에 노란색이 이제 빛이 꺾여지면 이제 좀 중간 톤 정도로 좀 발색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어떤 느낌의 색깔로 이제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 노랑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뭐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이 저도 옛날부터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잘못하면 까매지잖아요. 썩고. 그래서 나도 노란색을 약간 좀. 썩는다고 표현하네요. 저는 탄다고 하는데. 뭐 탄다 그리다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내려온다면 가벼운 톤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좀 약간 무채 성향으로 서서히 컬러가 바뀌죠. 이쪽도 멀어지니까 톤 자체가 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그냥 조금 더 톤 자체가 다운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처음에는 물론 이제 좀 타던지 뭐 썩던지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을 때는 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더 썩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고 이제 이렇게 어떻다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 뒤로 넘어간다 그러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색의 느낌을 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쪽이라든가 그런 데는 앞쪽에 있고 밝은 톤도 밝은 톤 1, 2, 3번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간 뒤로 넘어가면 아니 중간 뒤라고도 좀 저 뒤로 넘어가면 흐려지 조금은 이제 빛이 바래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한 거는 기본 양감 덩어리 위주로만 해 놨기 때문에 별로 뭐 그림이 뭐 그렇게 달라져 보이거나 뭐 좀 뭐가 좀 애매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림이 정리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양감 빛을 받고 뭐 어떤 터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더 쌓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채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떨어진다. 또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그 중간통 바로 꺾여지는 요 자리가 가장 노란색이
사는 자리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콜라 이 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은 이제 스테인리스 질감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무채 느낌으로 톤적인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해주고, 앞에 있는 어떤 그 스테인리스 주둥아리 앞자리 거기는 이제 좀 신경 써서 하이라이트 느낌을 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콜라 같은 경우도 일단 표현을 한다면 좀 이렇게 좀 발색이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아이고 이런 콜라 자리를 또 놓쳐.